자, 일단 시장의 흐름은요, 뭐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조정은 나오질 않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방산, 하나그룹주, 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조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증자에 대한 충격.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유상 증자.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유상 증자가 악재냐 호재냐? 유상 증자를 악용을 해서 유상 증자 또 전환사채 이런 발행을 악용을 하는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0%대의 외국인 지분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 증자가 문제였다면 수급부터 굉장하게 꼬였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계에서 40%대 지분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안 있죠. 반발이 굉장하죠. 어마어마해질 수 있죠. 또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일부의 내용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또 당장에 소액주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규모 자체가 주주 배정의 기준에 감내하기 힘들 정도 수준 아니에요. 배정 비율이.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혼자만의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 우리는 2021년부터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서 정책주로서 21년부터 방산주들을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한국항공우주를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23년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23년도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계속 넣어드렸습니다. 24년도에. 그리고 지금 현재 25년도죠. 25년도 2월 말에도 3월 달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70만 1,000원 찍고 70만 1,000원 찍고 2월 말에 59만 4,000원까지 밀려 있을 때 채널 돌리면 많은 쪽에서 방산 끝났다. 공매도 재개되면 큰일 날 수 있다. 공매도 재개되기 전에 던져버려야 된다. 별의별 얘기. 근데 우리는 59만 4,000원 종가 기준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2월 말 종가 59만 4,000원에 편입을 하고요. 78만 1,000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차익 실현을 1차적으로 단행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또다시 재편입의 기준에 시장보다 월등한 시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4%대 2월 말 종가 대비 4%대의 강세. 그리고 수익률은 전체 포트폴리오 계좌 수익률은 9%대의 강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은 얼마요? 14%의 강세. 그러니까 막연하게 조정이 깊어질 것이다. 조선, 방산 다 힘들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절대. 공매도에 타깃이 되겠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21년 이후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매집은 30%가 넘어요. 장내 매수를 통해서. 너무 기간이 먼가요? 오케이. 지난 24년 10월부터 해서는요. 장내 매수를 통해서 6%가 넘습니다. 10월이면 뭐 얼마 안 멀죠. 더 중요한 거는 공매도의 기준은 종목별로 1에서 3% 수준뿐이 출회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형주에 대해서 공매도가 재개되고 공매도에 대한 물량이 출회된다면 그것은 하락 배팅의 공매도의 성격이 아니에요. 파생상품, 뭐 ETF 상품이라든가 ELS라든가 이런 상품에 대한 해지, 또 코스피 200 지수 편입 비중에 대한 해지, 여러 가지 해지 물량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비중조차도 크지가 않고 1에서 3%. 그러면 이렇게 많은 매집이 되어 있는데 1에서 3% 때문에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그 어느 국가에서도 비이성적인 금융시장의 붕괴가 아닌 이상은 공매도 금지하는 국가가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 정신 나간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또 선대인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금융당국조차도 휘둘려서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거죠. 지금 금양 어떻게 됐어요? 거래 정지죠. 배터리 아저씨가 어떻게 책임질까요?
지금도 채널 돌리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금융당국이 빨리빨리 조치를 해줘야지. 그 배터리 아저씨, 선댕 이런 사람들. 주가 조작 연루돼서 수백억씩 부당이익을 챙긴 사람들. 조만간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2차 전지 23년 7월 26일 날 정확히 매도를 다 했고, 그러고 나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방산주의 기준에 지금까지의 수익 범위를 오롯이 다 가져가고 있죠.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뭐 2차 전지하고 굳이 뭐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요. 정책금융에 대한 수혜 때문에 영업이익률까지 어마어마하게 개선됐습니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무슨 말이냐면은 방산 쪽은요, 마진이 높을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방산 쪽은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뭐 탱크 한 대의 규모, 단가의 규모. 근데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정책 금융을 완화시켜서 쉽게 얘기한다면 폴란드에 정부가 자금을 빌려주고 그 자금으로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무기를 구매하고 정부가 어찌 보면 지급 보증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수출 규모를 우리가 늘리자. 그런 관점에 돈을 빌려주고 무기를 사라고 하는데 마진율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 높일 수 있죠. 그쪽은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면서요.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그런 정책에 대한 흐름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 심리적인 내용들, 뭐 트럼프 이슈, 뭐 악재다, 호재다 말 많았고 올라갈 땐 좋았는데 11월 중순부터 트럼프 악재로 작용되고 종전에 대한, 그리고 12월에 계엄 탄핵 정국이 겹쳐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당시 기준에 36%대 폭락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작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그런 혼란스러움이 이제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슈팅과 함께 78만 1,000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죠. 그것은 수급의 논리입니다. 이 수급의 논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 기준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외끌이든 쌍끌이든 누군가 매수를 해주느냐, 순매수가 올라가느냐의 기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린 것처럼 쌍끌이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장내 매수를 통해서 30% 이상, 작년 10월부터 6% 이상 매집됐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거래 대금이 최상위를 형성하느냐의 기준인데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 거래 대금은 8조 수준, 코스닥이 5조인가요? 얼마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거래 대금 순위의 최상위, 2위, 3위 이렇게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외끌이든 쌍끌이든 수급이 유입되고 거래 대금이 우리나라 최상위에 올라와 있고 그렇게 되면서 윗방향을 주고 있다. 그럼 증자에 대한 해석을 윤정두의 해석을 꼭 들으실 필요 없이 시장의 메이저들이 생각하는 이 증자에 관련된 내용은 부정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40% 외국계 지분들이 또 혹은 국내 지분들이 악재로 생각하고 다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벌써 주가는 폭락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위치의 흐름이 되겠죠. 최근 들어서의 내용은 이렇게 정부 정책 수혜주와 하나 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재편 작업의 기준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어찌됐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2위, 이 언제부터입니까? 24년 10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의 기준에서도 3위. 물론 외국인은 매수인데 기관이 소폭 매도가 있어서 쌍끌이가 아닌 지금 외끌이로 형성돼 있긴 해요. 그래도 따져본다면 3위. 실적 부분이 뒷받침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평가는 아닌데 주가에는 상당히 반영돼 있는데 이번 실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2월 10일 날의 실적인데요.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나왔죠. 그때 시가총액이 한 17조, 국내 시가총액 순위 한 17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의 상한가를 갑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실적이었냐. 실적을 이렇게 6개월 전, 3개월 전, 1개월 전, 그리고 2월 9일까지도 실적을 계속 상향을 시켜왔는데 수십 군데에서 내놓은 실적 대비 상상을 초월하게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 여러분들 계좌가 10%인 이유는 똑같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설명하더라도 하나 주식수가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수가 인적 분할 이후에 5천만 주 초반에서 4,558만 주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0조를 넘깁니다. 유통 물량이 대주주와 외국계 기관 투자자 합치고 나면은 유통 물량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 기관 물량까지 합치면 개인들 물량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시가총액을 알고 규모, 매집의 규모를 알아야만 계좌가 빨개지는 거죠. 유상증자 악재인가요? 유상증자 악재인지 호재인지를 윤정두가 해석은 하지만 메이저들의 수급이 결국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수급의 결과가 윗방향으로 본단 말이지.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과연 예상치 5,300억 영업이익 4분기 실적입니다. 4분기 5,300억 예상치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잘 나와야 어닝 서프라이즈고 어느 정도 잘 안 나와야 어닝 쇼크냐. 그걸 해석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평생을 주식하시면서 그거 단 하나도 모르고 주식을 했잖아. 그냥 옆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요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금융당국이나 어디 뭐 KLC나 해외 쪽에서 기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면 뭐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지. 실적 예상치가 막 100%, 200% 증가해? 30조짜리가 영업이익 1,000만 원 내고 있다가 영업이익 1억 냈다고 해서 10배 올랐다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래요? 아니지. 결론은 수십 군데의 전망치가 나오는 시가총액 대형주라고 전망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십 군데의 전망치가 나오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종목의 극대형주. 금양이 시가총액 12조까지 갔다고 해서 금양에 대한 전망치 안 나온단 말이지. 결론적으로는 수십 군데 전망치에 대비해서 얼마? 10% 수준의 실적 플러스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면 그거를 우리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는요 6% 정도 잘 나왔어요. 10%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일부 이제 보도 자료에서 와 어닝 서프라이즈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굳이 따진다면 윤정두의 논리입니다. 그래도 10%는 차이가 나야 된다. 10%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많은 수십 군데에서 전망한 실적이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분들이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야. 결론은요. 2월 10일 날 장 끝나고 나온 실적이 5,30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8,900억이 나왔습니다. 얼마 67%준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통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방송이 있어요? 저는 그걸 자부심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 방송이 있어요? 없죠. 단 한 군데도 없다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규정을 짓지를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도 가슴에서 여러분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막 밑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뜨거움을 느끼셔야 돼요. 왜? 그날 시가총액 17조짜리가 시간에 상한가를 갑니다. 거래를 수만하고 상한가를 가요. 그게 45만 4천 원이에요. 여기서부터 얼마 가요? 78만 1천 원을 갈 정도로 그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11월 7일부터 오버슈팅 나오던 그 흐름과는 완전히 별도로 다른 앞전 고점 43만 원대 그런 흐름을 한 방에 상한가로 뚫어버릴 수 있는 결국은 정규장에서 20.7% 폭등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수치에 그렇게 강해요? 아니 소수점 윤정도도 틀릴 수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20.7이라는 걸 수치를 기억할 정도로 우리는 시간의 상한가 이후에도 주력주니까 알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지. 어마어마한 수익. 하나그룹주들의 제대로 된 슈팅은 딱 이때부터예요. 2월 10일. 2월 11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7. 하나오션 하루에 12%, 17% 계속. 하나 시스템 2월 12일 날 상한가 그 다음날 14% 추가 폭등. 2월 13일 날 하나 비전 상한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겠어? 다 매매를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얼마? 15만 원 했어요. 언제? 작년 2월에.
아이 뭐 옛날 거 보여주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오케이 여기서부터 얼마 600% 올라온 거잖아. 거의 뭐 500% 오케이. 그 다음에는요 21만 원. 그 다음에는요 30만 원. 그 다음에는요 40만 원 계속 뜨죠. 검색기에 계속 떠서 양봉에 그러면 나오면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란 말이야. 10만 원대 봐놓고 70만 원대 이걸 어떻게 사겠어요? 근데 검색기에만 나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검색기에서는 이렇게 음봉 떨어질 때는 안 나와. 검색기에서는 이런 석별형이 나올 때는 안 나와. 검색기에서는 이렇게 양봉의 장악형이 나와줘야만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36.47% 조정 이후에 바닥에서 27만 원까지 내려갔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돌려서 28만 원 하니까 매수입니다 라고 나오잖아. 알테오제 우리가 40만 원 초반에 정리한 이후에 30만 원에 매수입니다 나오고 다시 40만 원 넘겨주죠. 강한 종목은 매수 신호가 어느 자락에서든 다시 뜹니다. 그 흐름에 그 수익을 내면 돼. 결국은 지난해 12월에 27만 원 찍고 돌릴 때 36%또 밀릴까 봐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윤정도는요. 검색기에 떴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거기에 1월 2일은요. 27만 원 바닥 보고 3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사실 수 있어? 못 사죠. 이거 다시 깨지면 또 30%. 윤정도는 매수. 왜요? 검색기에 뜨려면 4대 천왕 캔들이 떠야 되고 검색기에 뜨려면 이동평균선의 추이가 우상향으로 형성돼 있어야 되고 검색기에 뜨려면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2월 11일 날 시간의 상한가 가격 45만 4천 원에 9.94%에 빵 뜨고 20.7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때 놓치신 분들이 50만 원대, 60만 원대 살 수 있을까? 진입 이후에 60만 원대 이런 가격에 살 수 있을까? 못 사죠. 못 산단 말이에요.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 기술적으로 접근하려면 계속 기술적으로. 34만 원입니다. 진입 이후에 6.12%. 1월 2일이에요. 그리고 2월 11일 날 45만 4천 원입니다. 이거 살 수 있겠어요? 27만 원 바닥 찍고 돌렸는데. 근데 검색기에는 이렇게 진입, 재진입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그리고 중간에 탈퇴 재진입 신호 흔들렸지만 결국은 20.7 이게 끝이야? 아니지. 한 번 뜨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진입! 얼마? 54만 3천 원. 오케이. 아우 시끄러. 이거 얘기 안 했더니 난리가 났어. 30명입니다. 선착순 딱 30명. 무료 신청 선착순 30명. 나도 종목 검색해서 진입 신호가 나와서 뭐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필요 없어. 오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현대차, 오늘도 HLB 이렇게 뜨면 들어가는 거야. HLB 윤정도가 얼마나 작년 1사분기에 큰 수익 내드렸어요? 그리고 비도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면 무조건 전략 매도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4만 2천 원 진입. 그리고 나서 추가 10%, 7%, 78만 1천 원까지. 그리고 차익신호 할 때는 하는 거예요. 34만 원입니다. 47만 원입니다. 56만 원입니다. 65만 원입니다. 74만 원입니다까지. 갭에 대한 목표주가 80만 원 잡아드렸는데 78만 1천 원 찍었죠. 그리고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요때 이후에 요거는 2월 말에 2월 말 59만 4천 원. 2월 말 59만 4천 원에 우리는 주력 포트폴리오 3월 달 주력 포트폴리오 2,400개에서 여러분들 다 무서워라 하고 채널 돌리면 공매도 주의하셔야 했던 조선과 방산을 우리는 2월 말 종가 59만 4천 원 기준에 신규가 아니라 주력 포트폴리오의 비중으로 넣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월 4일 날 64만 9천 원. 또 3월 13일 날 70만 원. 계속 뜹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뜨고 차익 신호까지 나오잖아. 물론 증자 발표 나오고 개파락에 힘겨움도 있으셨겠지만 마지막 물량은 손절해야지. 그리고 돌렸으니까 냅두니까 돌렸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 물량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야죠. 혹은 난 이 종목을 주력으로서 꾸준히 들여다보고 2월 말 종가 59만 4천 원까지는 열어놓을 거야. 심리적으로 난 가져갈 거야. 그 59만 4천 원이 무슨 엄청난 지지라인인 것처럼 여기가 이탈되면 무너질 거니까 이탈 안 돼. 현 상태에서 막 공격적으로 살수 장난치고 있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증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했으면 다 무너지고 내려가는 거지. 하한가는 안 나오겠어? 상한가도 진입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는 기준점을 잡는 거지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3월 21일 반등 이외에도 24일 날 이렇게 7%대 장중 9% 가까이 그러한 슈팅이 나온 겁니다. 68만 4천 원까지. 그리고 꼴이 살짝 달렸지만 매도의 신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거래대금 2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우리는 주력주로서 개장 초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주력주로서 편입기준 또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의 편입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이게 검색기라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오케이 지금 30명 선착순이라고 하는데 방송국으로 자꾸 전화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나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꺼내서 핸드폰 꺼내셔서 카메라로 바꾸세요. 사진 찍을 때 카메라 누르시잖아. 그죠? 핸드폰 꺼내서 카메라로 바꾸시고 이쪽 밑에 QR코드 갖다 대세요. 그러면 찡 하고 링크 하나 뜰 거예요. 누르세요. 누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나중에 또 30명 안에 못 들어왔다고 방송국 전화해서 저 주세요. 방송국에서 어떻게 줘? 윤정두가 줘야지. 방송국 바쁜데 괴롭히지 말고 지금 QR코드 찍고 자 재진입 신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68만 4천 원까지. 진입 이후에 4.43% 이게 우순 수익 범위는 아니죠. 저런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 거래량 이렇게 150만 주입니다. 거래량, 캔들 패턴, 이동평균선 전부가 다 확인이 돼야만 그래야만 검색기에 뜬다라는 거예요. 뜨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라 매도의 신호, 차익 실현의 신호, 손절 범위까지도 수식에 맞으면 다 형성이 돼서 나오죠. 시가총액 이게 얼마 6억 4천만 주짜리예요. 시가총액 16조, 25조, 30조. 오늘 자동차 쪽 움직임 나왔죠.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1위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디 소형주 이상한 거 하이닉스 삼성전자 움직이니까 소부장을 미리 건드려 보겠다. 그거 하시면 안 돼. 주력주가 먼저 가고 나서 흐름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 이게 39만 7천 원이에요. 연봉입니다. 39만 7천 원. 이거를 로그 차트로 보면은 아직 갈 자리 많다는 거예요. 연봉으로 보시면 그냥 일반 차트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로그 차트라고 그래서 퍼센테이지 차트로 보시면 아직 갈 자리 많다. 이게 얼마였어요? 이거는 49만 원입니다. 이게 39만 원, 이게 49만 원. 얼마? 78만 1천 원까지 찍죠. 그런 수익 범위들을 장악형이 떴을 때 이 장악형 초기에 잡을 수 있었다. 이동평균선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다 형성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잡을 수 있었다면. 목표주가 윤정두가 매집의 목표주가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럴 때 잡을 수 있었다면 지금의 기준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당연히 발굴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그룹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차익 실현 정리할 위치다? 전혀, 절대, 네버. 그냥 막연히 증자 호재예요. 막연히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금 나와라 뚝딱, 종목 하나 주세요 뚝딱. 그게 아니라 수십 가지의 패턴이 들어가서 그 내용 그대로 매집에 대한 내용, 사대천왕 캔들에 대한 내용, 이평선의 기울기에 대한 내용, 이런 조정이 짧지 않다니까요. 36.47% 조정 이후에 여기서 사실 수 있었겠냐고. 또 폭락 나올까 봐. 그런데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34만 3천 원에 1월 2일 날 정확히 거기서부터 얼마 더블 이상의 수익.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우왕좌왕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쉬워요. 오늘의 기준처럼 종목 검색해서 떠서 나온다면 들어가는 거죠. 갭이 또 터져주고 갭 상승의 슈팅이 나온다면 갭의 목표주가 상향시키면서 당연히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그 수익 범위들을 제발 좀 어렵게 힘겹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카메라 켜시고, 그러니까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세요. 카메라 켜셔가지고 이쪽에 하단에 QR코드를 갖다 대세요. QR코드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30명 인원 거의 다 찼습니다. 조금 이따 뭐 방송 끝나고 전화해서 나도 검색 교수에 시도 안 막히는 소리야. 지금 능동적으로 빨리 신청하십시오. 30명 중에 벌써 절반 이상이 찼습니다.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검색기 어떻게 포착돼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증권카드예요. 몇 년 된 거예요? 39년 된 겁니다. 럭키증권이라는 증권카드가 럭키증권이라는 증권사가 LG투자증권으로, 그 LG투자증권도 지금 사명이 바뀌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광고가 아니죠. LG투자증권으로 바뀐 지가 90년 초반이니까 그렇게만 따져도 30년이 훌쩍 넘겨진 카드입니다. 근데 정확히는 39년 됐습니다. 39년 된 카드고. 이게 누구예요? 윤정부라고 써있잖아. 응? 39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리신 것처럼 극대형주 위주로.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에 1위, 2위를 했던, 증권사 1위, 2위를 했던 대우증권. 피인수되기 전에. 실전투자대회 5만 명이 참여한 실전대회. 거기에 맞서주릭은 뭐예요? 1억 이상의 계좌를 이야기합니다. 1억 이상 계좌를 가지고 수익률 내 5만 명 이상 중에 1억 이상 7,681%라는 대기록으로 우승을 합니다. 누가? 윤정두가. 응? 우리나라에 7,000% 넘는 수익률 대회 1위 타이틀이 없어요. 2위 뭐 역대적으로 가장 높은 타이틀이 윤정두 거 빼고 2,000%, 3,000%입니다. 근데 그거는 또 1억 리그가 아니야. 뭐 5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리그지. 7,676배. 그 기록과 함께 전체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서 7군데에서 또 선물, 파생까지 7군데 타이틀을 윤정두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타이틀이 그렇게 많은 사람 자체가 없죠. 7개 타이틀은 유일하죠. 응?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금의 KRX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유례 없이 전무후무하게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비제도권 인사를 불러다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윤정두 이외에. 전무후무, 유일무이. 영광이죠. 윤정두 입장에서. 2005년도입니다, 그게. 그 이후로 단 한 명도 비제도권의 인사가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그 이전에도. 2005년부터 검증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각 증권사, 각 대학교 전부 윤정두 초청해서 강의 한번 하자 난리가 났겠죠. 우리나라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증권사 임직원 교육을 다 들어갔다고 윤정두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응?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HTS 수식에 대해서도 관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증권사 교육 강좌 영상도 주세요부터 대학 강의해 주세요부터 이제는 22년도에 종목 검색기가 우리나라에 수천 가지가 있는데 22년도에 종목 검색기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데 영봉을 어떻게 하고 일봉을 어떻게 하고 난 이런 거 모르거든. 그냥 고전적인 기술적 분석을 하죠. 그랬더니 증권사 본사에서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이 수식을 넣어드릴 테니까 윤정두 도서 10권 내용 압축해서 한꺼번에 주세요. 한 30가지 이상으로 압축해서 드린 내용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종목 검색기 핸드폰에 무료로 다운받고 불기둥 AI 주세요. 그랬더니 뭐가 튀어나옵니까? 오늘 같은 날 윤정두가 맨날 욕하는 HLB 같은 종목이 튀어나와서 또 젠백스와 함께 슈팅이 나와요. 장중에 막 16%씩. 그리고 더블 공략주가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하나 오션이 튀어나와서 11월 7일 이후에 3만 원 이하에서 87,200원까지 200% 오릅니다. 따블이 난 거지. 그 다음에 시장 주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튀어나와서 지난해 15만 원에서부터 얼마? 78만 1,000원까지 따따따따따따따따. 시가총액 8위까지. 장중 세력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또 현대로템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 이런 흐름들을 다 가져가면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핸드폰 이렇게 하단에 현재가 누르고 매매창 누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기둥 A에 탁 누르면 이렇게 떠요. 간단합니다. 원클릭 한번 탁 눌러주는 순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5만 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4만 5천 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4만 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7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가? 이게 56만 원. 이게 얼마가? 78만 1천 원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겁나서 못 사는데 계속 매수사인 나오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어떤 식으로 나와요?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식을 가지고 고점에서 매도 신호 나오면 그 시그널이 뜰 겁니다. 매도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너무 많이 미끄러졌어요. 손절도 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자동으로 매도 신호까지. 매도 기능까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24만 3천 원 찍고 탈퇴. 탈퇴! 이렇게 뜨잖아. 그러고 나서 다시 21만 원대 뜨고 슝슝슝 올라가다가 25만 6천 원 찍고 밀려 내려오니까 다시 탈퇴. 쉽네. 세상에서 이렇게 쉬운 게 없어. 다시 여러분들 핸드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7월 8일 날 작년에 25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최고점 또 찍고 다시 탈퇴. 쉽죠? 이게 검색기에 이게 기타 오케이. 이제 막 난리 났네. 지금 30명이라고 그랬어요. 추가 20명 더 드릴 테니까 방송국으로 전화하지 말고 QR코드를 찍으십시오. 지금 방송국 전화해봐야 전화 응대 안 돼요. QR코드 찍고 빨리 신청하셔서 작년에 27만 원 12월이에요. 27만 원 저점 찍고 돌릴 때 28만 원. 28만 원. 그리고 올 1월에 어떻게 했어요? 34만 원. 지금 78만 원이죠. 왜 그때 윤정두 말 안 들었을까? 47만 원. 지금 얼마? 78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왜 이 당시에 윤정두 말 안 듣고 고점에서 기껏 해봐야 요만큼 밀린 거 가지고 배 아프니까 아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냥 큰일 날 뻔했어. 뭘 큰일 나. 이렇게 훌륭하게 수익 범위가 형성이 돼 있는데. 마지막 기회예요. 더 이상 무료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30명 플러스 20명의 마지막 신청자 지금 신청하십시오.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3월에 과연 어떤 종목이 검색에 뜨고 검색에 뜬 당일날 10% 이상 올라간 대형주는 어떤 게 있는지 대부분이 방산 조선이겠죠. 그 종목군들 다시 복귀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좌에서 수익이 안 나는 거는 흔들림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당연히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다 보니 주가 충격이 있었고 개파락이 나왔고 78만 1,000원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밀렸었죠. 그나마 돌려놨는데 지금 68만 원대, 68만 4천 원까지 올라오고 좀 눌려서 끝났습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준에서의 조정폭으로 감안한다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오히려 현대로템은 신고가 수준입니다. 지금 오늘도 11만 6천 원까지 올랐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 오늘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좀 밀렸는데 얘도 뭐 고점 형성하고 조정폭을 감안한다면 또 포스코 DX는 2월 19일 날 상한가 들어갔었죠. 그리고 눌리고 다시금 슈팅. 뭐 그런 흐름들의 설정 범위란 말이에요. 너무나 긍정적이고 고마운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이제 드디어 검색기 포착되고 나서 이렇게 순위에 들어올 만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있다. 결국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조선, 그리고 원전, 포스코 그룹주, 방산.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목군들에서의 수익 범위가 굉장히 뛰어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HLB 같은 이런 케이스에 하한가 맞고 오늘 뭐 반등 나왔다고 HLB 대박 나셨죠 그랬다가는 진짜 옆에 있다가는 한 대씩 쥐어 맞을 수 있어. 꼴반 맞을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현대차 또 하나그룹주 이런 종목에서의 슈팅 그 수익 범위를 가져가니까 젠백스나 HLB가 검색에 떴을 때 들여다볼 수 있다. 아니 젠백스를 윤정도가 매수세를 냈을까 봐요. 설마? 안 해. 근데 개별적으로는 검색에 뜨니까 들여다볼 수 있다. 이 가격에 떠서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 이런 식의 흐름을 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오롯이 못 가져가냐 이거예요. 정확히 따져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따져서 보시면 HLB,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의 기준이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렇게 쑥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서의 흐름으로. 핸드폰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나오는 건 사실 뭐예요? HTS 버전이죠. 이거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주식 매매하실 때. 그 화면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진입 빨간색 화살표 진입 그리고 64만 2천 원에 그러니까 2월 말 종가 59만 4천 원으로 끝난 이후에 남들이 공매도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을 때 윤정도는 70만 1천 원 고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편입 기준입니다. 주력 포트폴리오로 가져갑니다.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당일날 9.19% 포착되고 수익률이 8.18? 윤정도가 캡처할 때지. 수익률이 얼마? 9%.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이제 다 10% 넘는 거예요. 뭐를? 수익률이 진입 이후에. 진입 글자 빨갛게 나오죠. 하나오션. 하나오션. 공매도 타겟이라며. 근데 그 하나오션이 진입 이후에 11.51. 얼마인데요? 6만 8천 원대 진입, 7만 8천 원대 진입 신호 나오고 이게 얼마? 이날 8만 7,200원. 아무도 못 간다 했을 때. 오케이. 아우, 지금 귀 아파. 30명 드린다고 하고 20명 더 드린다 했는데 벌써 이제 20명도 다 차가고 있어요. 마지막 10명입니다. 마지막 10명 드릴 테니까 지금 핸드폰 꺼내셔서 지금 QR코드 찍으세요. 자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뭐 방송국 전화하지 말고 핸드폰 꺼내셔서 QR코드만 찍으시면 이 종목 검색기 오늘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무료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그룹주를 손가락질할 지금 여유가 없어요. 왜 3월 달에 이렇게 다 떴는데 이걸 못 잡아?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뜬금없이 포스코 그룹주들 급락했죠. 그리고 돌렸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 돌렸는데 4일 날은 하나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진입 이후에 10%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때 진입 이후에 시가총액 10조 넘기면서 진입 이후에 11.55. 5일 날. 그리고 6일 날은 한국항공우주가 5만 원대부터 포착된 한국항공우주죠. 7만 원대에도 또 포착이 돼. 7만 원대에도. 얼마까지 갑니까? 9만 8천 원까지 갔죠. 그 슈팅의 그 수익 범위 당일 기준에 이렇게 10%씩. 포스코 DX 2월 달 상한가 이후에.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이런 수익 범위들이 엔진주들만 날아다닐 때 하나엔진, HD, 현대, 마린엔진 이런 종목군들 진입 이후에 11%씩 날아다닐 때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셨냐는 거야. 16% 그리고 뭐예요? 탈퇴.
그러나서 12일 이후에 14일 날 하나비전 또 떠요. 또 뜨고 또 14% 나와. 고려아연 4거래일 만 3거래일 만에 40%. LS 2거래일 만에 20%대. 진입 이후에 10%대 다 나오고. 응? 부럽지 않아요? 난 부러운데. 하나비전 10일 날 나오고 14일 날 또 나오고 또 슈팅.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응? 얼마나 행복해? 알테오젠 얼마나 행복해?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종목군들을 기술적으로 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죠. 앞부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설명드릴 때처럼 이들의 흐름에서 4대 차량 캔들이 떠주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형성이 돼주고 거래가 수반되어주고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HLB입니다. 진입 이후에 14.04%의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초기에 진입 이후에 탈퇴 재진입 정신 없었지만은 결론적으로 슈팅 범위가 형성이 됐습니다. 맨 마지막 자락에 차익 실현 신호 나오면 전량 매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렇게만 봐도 되는데 오늘이 무료가 마지막 날이라 그랬어요. 당장 내일부터 이번 주만큼은 놓치지 말자. 3월달 내내 극대형주에서 이렇게 진입 이후에 10%대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에 굳이 우리가 HLB 이런 종목군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셨던 방산, 조선, 또 IT, 또 엔진 이런 종목군들에서 제대로 된 시원시원한 현대차가 검색해 뜨는데 종목이 3개입니다. 현대차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뜰 정도면은 종목이 수십 개가 나와 있어야죠. 수십 개 중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들어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현대차가 터져 나와주는 검색기. 여기 있는 종목군들이 검색기에 다 포착이 돼서 터져 나와준단 말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9년 노하우에 이런 흐름들. 지금 수술 날짜 잡혀있단 말이에요. 수술 날짜. 그러면 좀 쉬면서 통증도 가라앉을 때까지 쉬면서 아이고 행복하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래. 핸드폰에 다운만 받으시고 불기둥 AI 주세요. 원클릭,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빵빵빵 터져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4만 원에서 78만 원까지의 수익, 나머지 뭐 상한가의 수익 이런 부분 다 여러분들 걸로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이걸 왜 놓치시냐는 거예요. 응?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다시 한번 진입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는 현대차를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30명 플러스 20명 플러스 10명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오늘이 검색기 무료 마지막 신청일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러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현대로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이런 방산 조선 종목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력 포트폴리오도 잘 챙기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뜨는 검색기여야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2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볼 수 있다. 오늘 뭐 이미 마지막 날이라서 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30명 선착순 다 찾고 20명 선착순 다 찾고 10명 이제 다 차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방송 끝나고 한 10분 정도 열어놓을게요. 10분 정도 열어놓을 테니까 나도 제발 이렇게 주력 포트폴리오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변동성의 수익이 어마어마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2월 말에도 또 주력으로 는 거야. 그리고 그 엄청난 수익이 발생돼 있잖아요. 고점에서 밀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목 검색기만 있으면 매수, 매도 신호 다 뜨고. 주력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적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적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적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의 기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알면서도 못 사시잖아요. 근데 결론은 검색해 떠준다는 거지. 왜요? 펀더멘탈적으로 어마어마해. 별 5개야. 수급의 논리에 있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유입돼 있습니다. 순위 최상위에 이렇게 쌍끌이 순매수해. 그리고 이제 간혹 기관들의 순매수가 소폭 둔화되면서 혹은 소폭의 매도가 형성되면서 쌍끌이 순위에서 가끔씩 빠질 때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외국인 외끌이라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매수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런 매집이 되어 있는 그런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실적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방산주, 조선주 설명할 때는 실적이 아닌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대처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현대차 또 현대차 기아 그룹주들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놓을 부분은요. 상승률이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 오래간만에 10위 안에 또 5위 전후에 놓여지게 됐다.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시가총액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요. 시가총액 8위입니다. 30조를 넘겨요. 그런 종목이 검색기에 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대차 시가총액 5위가 검색기에 이런 식으로 땅! 그러니까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젠백스까지 HLB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거야. 이 흐름, 이 검색기에서 터져나오는. 저는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20시에 온라인에서 추가적인 교육 강의 진행해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제발 좀 이 수익 가져가십시오. 마감 이후에 10분 더 종목 검색기 무료로 배포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